김건희와 관련된 거 취재를 하는 게 있는데요. 김건희의 첫 남편이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요. 어떻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지. 예? 누구하고 사기 결혼을 김건희하고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이거 정말 들어보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혹시 의대정원 2,000명의 진실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왜냐면 사업자 출신입니까? 아니, 의사잖아요. 의사고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정신과를 바뀌었다면서요. 아닙니다. 아니건 지금도 아니에요? 뭐 어쨌든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100% 사기를 쳐가지고 이 집안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하고 관련이 있고 전화북도 관련이 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저녁에 나가는 날이 많고 뭔가 이제 이런데 이거를 가지고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도저히 이걸로 상담할 데가 없잖아요. 100% 사기 결혼인 거예요. 그 부친이 광주에서 약국을 하던 분이었어요. 결혼 잘했다고 했죠. 혼수도 별로 없는데 결혼을 시켰어요. 의사집 사위를 이쪽 재혼수는 본 거고. 그런데 완전 사기 결혼이어서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 지금 사는 김건희의 모습으로 대통령까지 됐어요. 작년 8월 달에 목숨 걸고 이걸 폭로하려고 했어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작년 8월에. 그건 기세 등등하던 내란 이전에요? 이전에요. 와. 그런데 실제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제 뭐 이랬는데 어찌됐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장동 집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정사실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 진실을 얘기해야 할 시간이다. 단죄는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누군가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심지어 심한 놈들은 그걸 신앙으로 믿고 지금도 이재명이가 빨갱이다 뭐다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들에게 우리가 기자가 언론이 밝힐 수 있는 이제 까발려줘야 된다. 김만배도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동규도 지가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네가 다 밝혀라. 최소한 종교적 언어로 보석을 받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참여하고 회개해라. 이런 것처럼 밝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리해줘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던 것을 벗어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밝혀야 될 사람들 명단에 이낙연 씨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도 아주 들어가야 좋습니다. 돼요. 네. 아니 그러면 작년 8월에 도저히 못 견디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땐 서슬이 퍼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밝힐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계속하고 있죠. 그때 마음을 만나보셨어요 직접? 그 형을 제가 만나고 있죠. 그럴 때 대답하실 게 이거 답변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중요한 우리 언론의 역할이 일어났던 그렇죠. 일을 누군가를 처벌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법적인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실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진실은 알려서 듣는 사람이 판단할 몫이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 그런데 이거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이겼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서 누군가 이것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사유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실을 공개하고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용기 있게 그래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래도 그 사람이 이혼을 해줬나 보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이혼 안 해주려고 막 버텨요 여성분이.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돈을 못 많이 견디고 줘야죠. 이혼만 해줘라 제발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걸 함구하마 이혼만 해줘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혼은 됐나 보네요. 좀 더 못해서 그렇죠. 말씀드리죠. 근데 또 다른 결혼을 준비하면 빨리 이혼할 수도 있죠. 아니, 그 완전 사기 결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정리를 하고 어쨌든 정상적 혼인관계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모르거나 들키더라도 양해하고 넘어가려고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구나. 혼인신고도 했지. 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예전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겠죠. 그 짓이 어떤 짓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을 했으면 혼인관계 충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인관계 충실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벌어지니까 이 이제 남자가 감당을 못하는데 추적을 해보거나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김건희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름도 김건희가 아니에요. 김영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 가족들한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향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약사 어머니 그 당시에 이제 음악을 하시던 음악 전공자시고 집에 말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결혼을 유지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어중한 상황을 1년 정도 가져가면서 그때 받았던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 한국을 떠나버렸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여자는 원래부터 사기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그걸 아예 드러내놓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보자는 거죠. 완전히 사기 중에 사기,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고 시작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자신의 각오부터 아예 세탁을 해버렸는데 세탁했다고 문제 제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세탁했다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다 법적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져봐야 이제 한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본인의 이제 신분이 완전히 세탁되고 나서 자 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김건희를 이해하는 데는 무속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국정농단은 그것의 종합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이것은 이제 범법의 영역에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무속과 관련된 부분도 최재형 목사님이 계속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제대로 입증되거나 또는 확인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지금 대통령실에 가 5방부터 파보세요. 왜 그러니까. 기기하고 안 하세요? 마무리를 좀 하셔야지. 5방에 지금 뭐 5개 그 통 속에 보도는 했는데 파보라고 지금 찹 들고 나랑 가요 내일 그 앞에. 그러니까요. 이제 이걸 해야지 행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출발은 줄리 논쟁, 나이트클럽 또는 유흥주점 볼케이노 논쟁, 결혼 그리고 그 뒤에 동거 뭐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속 논란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 김건희 씨의 전 남편 그 이야기를 결론을 짓고 무속으로 넘어갔으면 예, 예, 좋겠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요점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겁니다. 김건희 씨의 전 남편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고 음악도 조예가 깊고 음악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도 그런 분노와 너무나 힘들어서 주변에 상담을 많이 하러 다녔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결혼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2달 만에 파혼했다, 6개월 만에 파혼했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취재한 거에 의하면 1년까지는 결혼 생활이 유지됐더라고요. 예, 1년까지는 됐는데 굉장히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 김건희 씨가 그 참 이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데 그런 출입을 했다. 결혼한 가정을 꾸민 상황에서도 어딘가에 출입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벌이지 못한 거가 또 취재 과정에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아무튼 가족들도 김건희 씨를 그러니까 전 남편과 전 남편의 가족들도 김건희 씨를 더러운 X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아마 조금만 더 설득을 하면 김건희 씨의 전 남편이 폭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전 남편이나 전 남편의 가족들이 김건희 씨가 줄리가 맞다라고 하면 아마 현재 재판받고 계신 분들 줄리라고 주장해서 재판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법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도움이 되겠죠. 예.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논쟁을 아마 이제 당사자가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해외로 나갔다가 네.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이제 비운의 역사 또는 비운의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단을 가지고 광주에 갔다는 그 원래 이 의사의 초남의 부친도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약국을 하십니다. 네. 약국을 하셨던 분인데 너무나 충격이 컸어. 사기 결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진료 과정에서 만난 게 아니라고요. 진료 과정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제 진술이 있는데 어쨌든 사기 결혼을 당하면서 완전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이 그러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건희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논란이 좀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을 이제 제 일의 결혼을 뭐 어떻게 했느냐, 어떤 게 계기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첫 번째 내연남이라고 하는 김재화 선생이 그렇게 증언했거든요. 진술을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또 이제 의사니까 아픈 환부나 치부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기존 주장들이 그런 건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그 내가 듣고 전원 얘기야.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가족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었다. 홍대동에다 살림을 차리고 예. 이제 결혼해서 산부인과 의사니까 김병신이가 지 남편한테 예. 과 바꿔라. 남은 여자들 그거 들여다보면 기분 나쁘다. 그래서 바꿨다는 거야.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부분인데 들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적인 프라이빗한 거나 개인 정보 이렇게 신상을 알리는 것보다 그 흐름을 줄리 의혹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부분을 따라서 또 김건희 씨가 1회 결혼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1년 만에 파혼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근데 좋겠어요. 거기